지금 이 보험 해지하면 끝입니다. 이제는 가입도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진짜 운 좋으신 겁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상품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험답게 포스트보험 인사드립니다. 보험은 가입을 하고 쭉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가입을 하고 해지하고 손해만 보거든요. 하지만 가입을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보험이 있듯이 가입을 했으면 정말 도움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무작정 옛날 보험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집에 있는 보험 증권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꼼꼼하게 점검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판매를 했었던 상품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보험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은 보험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있고 빠르게 전달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상의 의료비는 입통원 구분 없이 보장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 없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2009년 8월 이전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제 영상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을 때 실손 청구가 가능한지 말씀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특약입니다. 이 일반상의 의료비 여러분들 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적혀 있다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일단 자기 부담금이 없고 특히나 산재 처리 혹은 자동차 사고가 난 후에 의료비 총액의 50%를 실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방치료나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이 비급여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현재의 실손은 한방, 치과치료는 급여 부분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보장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목발 같은 보조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산재,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의료비 실손 청구를 하실 때 대부분의 실손은 40%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반상의 특약은 내 과실이 없어도 의료비 총액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예전 실손들은 아무래도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 금액이 적다 보니 그 이상의 보장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은 한 사고로 180일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꽤나 매력적인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관련 수술보험이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도 직전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상품인데요. 여성 수술보험 하면 하나 떠오르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납입은 끝났을 보험입니다. 해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왜냐? 해지환급금 때문인데요. 보통의 보장성 상품은 납입이 끝나고 만기가 다가올 때쯤엔 해지환급금이 소멸이 되는데요. 바로 그 전에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을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급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쭉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여성분들한테 보장이 너무 좋거든요. 갑상선, 요실금, 관절증 등의 수술을 했을 때 여성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5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었던 상품이었습니다. 이미 납입을 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해지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입을 하셨던 상품이라면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갑상선암 또한 일반암에 보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진단을 받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조심해야 할 질환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아 진단비로 보상을 받으시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갑상선암에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려면 암 진단비 구성의 20%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갑상선암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암 진단비 5억을 구성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 유사암에 갑상선암이 속해 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구성을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갑상선암이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으로 지급을 받는 사례들이 있지만 갑상선으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 현실적으로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암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암진단비 5천만원을 가입을 하셨다면 그러면 갑상선암으로 5천만원이 지급이 되겠죠. 보다시피 C73, 즉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분류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보장 금액이 높다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암과 유사암 진단비로 구성이 돼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유사암으로 분류를 하지만 예전에는
일반암과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제자리암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에 가입을 하셨던 암진단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이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암은 아무래도 발병 순위가 높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할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위로 따지자면 1위가 갑상선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암진단비 구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가입을 하셨던 암보험 중에서 유사암 진단비를 높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와 같이 가입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암진단비와 동일하게 구성을 할 수 있었기도 했고 암진단비보다 훨씬 높게 가입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의 중요성을 아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시기에 암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13종 수술비 들어보셨나요? 현재는 1호종, 17종, 18종, 19종 수술비를 판매를 하지만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종수술비 특약 중에 13종 수술비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특약은 많은 분들이 치족을 이식수술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특약인데요.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많이들 가입을 하셨던 특약인데요. 치족을 이식수술이 2종 수술로 인정을 받아 보장금액이 컸기 때문에 받아보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특약입니다. 요즘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종에 해당해서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 13종 수술비를 가입하셨던 분들의 2종은 1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됐었기 때문에 효자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치족골 이식수술, 백내장, 제왕절개, 치액수술 등 비교적 흔히 받는 수술로서 보장이 괜찮았던 특약이었던 만큼 13종 수술비 특약 가지고 계셨다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호종 수술비 등 다른 종수술비가 안 좋다고 볼 게 아니라 지금은 가입하지 못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만약 종수술비가 없으시다면 1호종 수술비 특약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1호종 수술비 또한 보장하는 범위가 넓기도 하고 13종과 반대로 큰 수술에 있어서는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종 수술비보다는 1호종 수술비를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3종 수술비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증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직도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흔히 일배책이라고 하는 이 특약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누수, 자전거 사고 등 일상 속에서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면서 매달 납입을 해야 하는 현재와는 달리 2009년 8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해당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지만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일배책 특약을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운전자 보험에 함께 준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게 최근에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납 9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 등으로 가입을 하시는 종합보험에 넣으셔서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운전자 보험을 갈아탈 때 해지를 한다면 같이 해지가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만기가 된다면 함께 사라지니까 일배책 특약은 종합보험과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일반상의 의료비, 여성보험, 특정기간 판매했던 암보험, 13종 수술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자기부담 2만원, 비갱신형 이렇게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집에 먼지 쌓여있는 보험 증권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드렸던 5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보험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알아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